너희는 왜 안 왔어? 공부하는 척하고 자고 있었잖아. 와서 들으라니까. 아, 3시에 일어나서 못 왔겠구나. 간담회가 오전이었는데. 들어봤으면 아마 도움은 인생에 됐을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서 뭐 너희한테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얘기해봤자 너희가 준비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제발 시킨 것만 합시다. 완벽하게. 시키는 거라도 제발. 알겠니? 그리고 시험 양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 내량이 1학기 중간고사를 제발 잘 봐놓자. 얼마나 쉽게 나올지 올해는 좀 모르겠는데 작년이 좀 쓰레기였어. 작년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다 쉽게 나와버려서 모든 학교들이 풍덕고를 제외하고 다 쉽게 나와버려서 1등은 컷이 다 80점대, 90점대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의미 없는 시험이 되어버리거든. 기말고사 때 성적으로 1등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쉽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알니? 틀리는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내시고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격차를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험 때는 얘들아 너희 내신이 사실 등급으로만 들어가지가 않거든. 대학교에서 너희 퍼센테지 열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등급의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퍼센테지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특히나 뭐 높은 대학교들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꽤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1점 초반대, 즉 1.0 또는 1.1 정도까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서연고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등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게 될 거는 경우의 수라는 친구인데, 나는 경우의 수라는 친구가 조금, 경우 위수? 좀 당혹스러운 무언가의 패턴이라고 봐요. 뭐냐면, 너희한테 이쪽의 단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가 자신이 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나가던 과정과 조금 많이 다르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근데 경우의 수는 무언가의 하나의 커다란 단원이 아니야. 사실. 문제마다, 풀이마다, 그리고 형식마다 다 다른 방식을 사용해 나가기 때문에 너희한테 조금 어렵다라는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 안에는 순열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고 이 순열 다음에는 이제 조합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따로 쪼개져서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같이 사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합도 같이 쓸 줄 알아야 되고 순열에 대해서도 약간 체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연스러운 습득이 필요해. 근데 경우의 수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줄 세우기, 내가 뽑기로 풀 수 없는 경우. 그치? 일일이 하나하나 세자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세자라는 건데 효율적으로 세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살면서 여기서 덧셈 정리라는 친구랑 곱셈 정리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 내가 단 한 새끼도 그거를 쓰면서 푸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희 주사위를 던져요.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나와요. 너희 방금 덧셈 정리를 쓰셨어요. 1부터 6까지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선생님 주사위가 섰어요.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아이여서 하나 더해서 6가지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너희가 혹시 이거 덧셈 정리라고 인지했니? 아니는 안 했을 거야. 또는 주사위 2개를 던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순서 쌓인 개수가 몇 개야? 주사위 2개를 던져. 애들 주사위는 6면이야. 주사위 2개를 던져요. 몇 개야? 36개잖아. 그치? 너 이거 곱했어요. 혹시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뿐인 무언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희한테 문제에서 풀어나가달라 경우의 수에서는 일반적인 패턴들은 몇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자는 건 효율적으로 세자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계산 결과를 15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수, 아니다,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자. 그럼 내가 다음같이 이제 얘를 세 나갈 거잖아.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이 누굴 기준으로 간다? 개수가 가장 큰 아이를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Z라는 친구한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가자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Y까지 결정을 해요. Z도 결정이 됐고 Y도 결정이 돼요. 그럼 X는 어떻게 돼? 알아서 결정이 되지.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세고 싶은 건 X의 개수야 Y의 개수야.
y의 개수만 세면 x는 알아서 따라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z가 0이에요. 그럼 나 삼지체 지금 0 나왔어요. 그럼 이 y라는 친구에 대해서 계산해 나가야 되는데 이 y가 될 수 있는 건 2, 4, 0, 2, 4, 6, 8 쭉 나가서 누구까지 만들 수 있겠어? 14까지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알아서 누구는 결정이 될 거야? x는 알아서 결정이 돼줘야 되거든. 왜? 합쳐서 계속 누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15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세고 싶은 건 이거에 뭘 찾자라는 거야? 개수를 찾자. 뭐 이런 패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찾아나고 싶다라는 패턴 자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두 개의 합을 내가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5, 10 만들고 싶어요. 10을. 그럼 얘 어떻게 세가? 처음 시작할 때 최대 6까지밖에 못 만드니까 너희가 뭐라고 할 거야? 4와 6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끝났어. 얘네 둘 사이에 값을 찾으시면 돼. 4, 5, 6이야. 세 가지거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야?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4, 6 이렇게 찾은 다음에 5, 5 이렇게 찾을 거야. 그 다음에 누굴 찾게 될 거야? 6, 4라는 친구를 찾게 될 거거든. 결론적으로 너희가 찾고 있는 건 4에서부터 누구까지? 6까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아 나갈게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효율적으로 세기라는 거야. 맞니? 그래서 뭐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도형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 이제 체감을 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셀 수밖에 없는 친구 중에 가장 유명한 아이가 누구야? 수영도거든. 수영도라는 친구를 내가 이제 그려 나갈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보자면 얘는 뭐냐면 홍길동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유형들 중에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로 못 간다라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가장 합리적인 문제 패턴은 그거였어. 시험 채점. 내가 어떠한 시험을 채점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걸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내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랑 D라는 친구랑 E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음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 건 안 받고 싶은 거야. 채점을 해야 되니까. 남의 것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못 받는 건 하나가 있는 거잖아. A는 A 걸 못 받고 B는 B 걸 못 받고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 수영도 문제가 등장하면은 조금만 적게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A, B, C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이 A, B, C는 이제 A는 A 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뭐야? B 거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럼 남아있는 시험지는 누구 거 남아있어? A, C 거 남아있잖아. 근데 C가 C 걸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구 걸 받을 거야? A를 받을 거야. 누구 걸 받을 거야? C 거를 받을 거야. 그리고 누구 걸 받을 거야? A 걸 이렇게 받을 거야. 그치? 또는 얘가 C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A를 받게 될 거고 얘가 누구 걸 받게 될 거야? B란 아이를 받게 될 거야. 지금 세 명에 대해서 봤더니 내가 몇 가지가 되었어요? 두 가지가 되었죠. 맞니? 그래서 쌤이 보통 그냥 이걸 외우라 그러거든. 수영도. 사실 정확히는 이게 교란순열입니다. 근데 교란순열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사라지고 있는 무언가의 과정이에요. 뭐 조기 개강 때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거 교란순열 실제로 찾는 법을 알려줬었거든. 포함 배제 원리로서. 지금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오늘 수업 안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교란순열. 한 값에 대해서 외우라고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값만 외우고 있을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답에 대한 추론이라는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치? 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은 거잖아.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을 때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내신이 다가오면 내신 때 아마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갔을 때 쌤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너희한테 외우게 만들 건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아이디어만 정확히 인지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 명이 즉 쌤이 이걸 보통 레벨 3라고 부르는데 세 명이 자기 자신 걸 못 가져가면 나는 두 가지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요. 네 명에 대한 것도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죠. 내가 A, B, C, D라는 친구가 있다면 얘한테 지금 내가 B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B를 준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된다면 내가 이 친구한테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얘한테 다시 A를 줄 수도 있고 C를 줄 수도 있고 D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B, A를 썼으니까 누가 남아있어? C, D가 남아있잖아. 그치? C가 C로 갈 수 있나? 없죠.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D, C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맞니? 다음으로 이제 내가 B, C 이렇게 썼으니까 A랑 D가 남아있거든. D가 D로 못 가니까 다음같이 D, A 이렇게 등장할 거고 B, D라고 나와있다면 이 친구는 A, C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지금 다 몇 가지 만들어져?
세 가지 만들어지거든. 누구에 대해서만 보았을 때? A가 B를 받았을 때에 대해서만 보았을 때. 근데 A가 누구를 받을 수도 있고 C를 받을 수도 있고 A가 누구를 받을 수도 있어? D를 받을 수도 있어. 졸지 말고 적어야 되면 펜을 잡고 적으면서 가라. 그리고 얘들아 그 개념 노트 손 준 거 있잖아. 작은 거. 그거 들고 다녀라 제발. 거기다가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적어 나가라고 준 거야. 옆에 왜 비워놨겠어? 알겠니? 웬만해서 들고 다니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얘가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내가 네 명의 친구들이 자기 자리로 못 간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이건 몇 가지라는 거야? 9가지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다음 가지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지를 쳐서 충분히 찾아 나갈 만해. 근데 문제가 되는 새끼는 뭐냐면 5명일서부터는 정말 끔찍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명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자, 내가 아무리 줄인다 해도 얘한테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C가 들어올 수도 있고 D가 들어올 수도 있고 E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치기를 할 거잖아. 그나마 좀 현명한 아이들은 한 놈만 가지칠 거야. 곱하기 몇을 할 거니까. 곱하기 4를 때리면 되니까. 근데 그 하나의 가지가 일단 11가지가 나와버려. 꽤나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11, 11, 11, 1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총 몇 가지다? 레벨 5짜리 같은 경우에는 44가지가 등장해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외우고 시작을 해요. 알아놓고 문제에서 추론을 요구하면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지. 수형도 문제네? 라는 걸 인지해내야 돼. 이 문제가 수형도 쓰는 거였네? 레벨 몇이네? 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문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은 뭐냐면 이러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 A-1 곱하기 B-2 곱하기 C-3 곱하기 D-4 곱하기 이제 E-5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A, B, C, D라는 친구는 얘들은 1에서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A한테는 뭐가 들어올 수 없지? 1이 들어올 수 없지. B한테는 뭐가 들어올 수 없어? 2, 3, 4,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각자가 하나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구간이 생기죠. 맞니?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레벨 몇 짜리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레벨 5짜리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얘 44가지야.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값에 대한 추론만 하면 되는데 더 맛있는 건 이거지. 이 말이 뭔데? 곱셈이 얘들아 0이 되고 싶어. 곱셈이. 하나만 0이어도 될까? 되거든. 그럼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씨발 몇 개가 0인 거야 도대체?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2개도 3개도 4개도 5개도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이걸 찾는 게 현명해? 효율적으로 찾자니까 효율적으로? 멍청하게 찾자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를 빼자라는 거야. 전체에서 얘가 뭐가 될 때를 빼면 돼? 0이 되지 않을 때를 빼라고. 그러면 전체는 A, B, C, D, E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고 5개에 대한 배열이니까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럼 나는 그 5팩토리얼에서 레벨 몇 자리를 빼겠다. 레벨 몇 자리를? 5자리 그냥 빼주시면 된다고. 그럼 나는 120 마이너스 누구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44로 인지할 수 있고 그냥 얘 몇 개 나올 거야? 76까지 이런 식으로 인지해 나가라고. 알겠니? 수용도의 문제는 충분히 외움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용도네 라고 인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걸 인지하는 순간 사실 딸깍이잖아.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레벨 4 몇 자리래? 몇이랬어? 9가지랬어. 그치? 레벨 3 몇이랬어? 2가지랬어. 기억하고 있어 지금? 레벨 5만 외우지 말고 야 생각해봐. 문제가 조금 바뀔 수 있어. 나한테 중요한 건 몇 명의 아이들이 자기 걸 못 봤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문제가 변형을 해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야 내가 1, 2, 3, 4, 5라는 자리가 다음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졸리면 안 돼. 먹은 값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2가 들어와.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건 못 가져간대. 못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 이거 레벨 몇 짜리야? 이제 몇 명이 왜 자기 걸 못 가져가? 4명이 자기 거 못 가져가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얘도 안 가져갔잖아. 몇 명이 자기 걸 못 가져가? 5명이 자기 걸 못 가져가. 그럼 44가지야? 아니잖아. 왜? 한 놈이 고정이 됐어. 우리 분명히 얘기했거든.
한 명이 고정이 되면 얘가 1이 2를 가질 때, 3을 가질 때, 4를 가질 때, 5를 가질 때 다 값이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어. 이거 하나당 값이 몇 가지였던 거야? 하나당 값이 11, 11, 11, 11였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2를 고정시켰다면 몇 가지였다고 인지할 수 있어? 11가지였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1로 바뀌어 다시.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1은 자기 걸 가져갔어. 그치? 그리고 나서 4명이 이제 뭐야? 자기 걸 못 가져가. 그럼 실질적으로 못 가져간 애는 몇 명이야? 4명이니까 얘는 레벨 몇 짜리로 바뀐다는 거야? 레벨 4짜리로 바뀌어. 그러니까 몇 가지? 9가지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됐니?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꼼꼼하게 풀어나가시면 사실상 문제가 끝나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까지만을 너희한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난이도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어. 왜? 무언가를 한 번에 풀 수 없는 아이가 경우의 수를 뜻하거든. 뭐 케이스를 분할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 케이스는 얘요, 이 케이스는 얘요, 이렇게 케이스 분할하는 과정을 배워 나가는 게 경우의 수라면, 그렇다면 순열이란 친구는 이제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나열이란 뜻이야. 순서 있다란 말 존나 중요해. 왜? 1, 2, 3과 2, 1, 3이 이제부터 다른 취급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어떠한 아이가 등장하게 돼? 기호로. 다음과 같이 펄뮤테이션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P라고 부르지만 내가 태어나서 문제를 풀 때 이걸 P를 쓰면서 푸는 아이를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야, 달리기를 해. 달리기를 할 거고 600명이 뛰어. 1, 2, 3등이 결정이 될 거야. 가짓수는? 1등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600명. 2등은 이제 599명. 그 다음엔 598명. 너희가 이걸 곱하는 걸 600p3이라고 생각했니? 자연스럽게 곱해 나간다고. 알겠지?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희가 이걸 식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체 n 팩토리얼에서 누굴 나눠갈 거다? n-r 팩토리얼 나눠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말 뜻은 뭐였냐면 얘들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permutation이라는 친구의 말뜻 자체가 n으로부터 알게, n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알게의 숫자를 곱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거든. 알게 숫자를 곱해 나갈 거란 뜻인데, 그럼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5를 줘. 5를 주면 내가 n-1, n-2, n-3, n-4 이렇게 곱하고 싶은 거잖아. 몇 개를? 5개를. 그럼 내가 5개를 곱해야 돼. 근데 팩토리얼로 생각해보면 이 새끼가 누구까지 나아가고 있어? 1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1에서부터 누구까지 곱해져 있겠어? 1에서부터 n-5까지 앞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곱셈을 없앨 수 있으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야? 나눗셈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n-5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싹 사라지니까 앞에가. 알겠니?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뒤에서부터 몇 개를 곱합니다 라는 말 표현이었으면 인지해 달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R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R개를 곱하고 싶거든. 너네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망했어. 계속 머릿속에 생각날 거야.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등장해 주시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는 n- 몇 개가 있겠어. n-r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 n-r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걔로 나눠버리면 내가 원하는 r개 값을 계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순열 문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패턴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2개. 사실 얘가 더 중요해. 얘가 좀 난이도가 더 높아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내신에서는 색칠하기. 너희 색칠 잘하니? 난 못해. 개수는 되게 잘 세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말 못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에 한순간이 미술이었어요. 스케치는 괜찮게 그림은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색을 입히는 순간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개똥이 돼요. 색감이 없는 거죠. 혹시 너희 중에 절대 색감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존재합니다. 절대 음감처럼. 절대 색감이라고. 존나 개멋있어요. 개점이다 진짜. 그 막 색깔 이렇게 몇 개 짜놓고 나서 막 이 색깔 만들어주면 이런 거 똑같은 애를 바로 만들어요. 그냥 슥슥슥 하면 진짜 그냥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조합을 아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태어나서. 야 봐봐. 너희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뭐가 돼? 주황색이 되지. 그럼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뭐가 돼? 진한 색이 돼. 우리는 이 정도에서 벌써 끝나는 거야. 아 섞으면 다 섞으면 어쨌든 검은색 이 짤밖에 못 한다고. 그치? 막 빛을 다 같이 모으면 흰색, 색을 다 같이 모으면 검은색 이거밖에 못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돼. 절대 음감 있니? 난 집에 있거든. 누나라고? 존나 신기해 얘들아. 이러면 몇 옥타브 뭐랑 뭐랑 같이 누른 소리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애들 이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소리가 섞인 걸 거 아니야. 이걸 안다니까? 이게 사람이냐고.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무언가 막 개 이름 띵 쳐주고 모인 거 맞추는 게 나왔었거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장난을 치는 거야 누나한테. 뒤돌아. 그래서 누나 돌아 앉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실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맞추면 돼. 누나 그걸 말하다고. 몇 옥타브 무슨 그럼 이제 나는 빨리 달려가서 피아노에서 그걸 쳐요. 근데 틀려요 내가. 누나가 그거 몇 옥타브야 하나 더 올라가.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쳐보면 같은 소리가 나요. 존나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지? 열심히 하자. 쌤이 말하는 색칠하기는 그 색칠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색칠하는 것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자. 근데 이게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변형하기가 제일 쉬워. 몇 개 더 갖다 붙이면 되거든. 몇 개 더 갖다 붙인 다음에 색깔 2개 추가 이러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존나 어려운 변형이 돼. 야, 생각해봐. 자 이거 색칠하는 거 어려울까? 솔직하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그냥 얘네들이 같다 다르다 정도로만 나눠주면 될 거거든? 맞니? 자 그럼 살짝만 바꿔볼게. 쉬워 보이니? 얘들아 인생 개작살 났어. 이거 최고 난이도 문제로 바뀌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뭐만 하면 돼? 이거 그려놓고 나서 알고리즘 돌려보면 돼.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 알고리즘 돌려본 다음에 몇 개야? 그럼 걔가 막 드르르 몇 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문제 만들면 끝났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문제에서 색깔을 15개까지 쓸 수 있대. 그럼 그냥 킬러인 거야. 그래서 이 색칠하기가 변형하기가 가장 쉬워. 그래서 이 색칠하기의 문항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웃하는 아이들 배열하는 건 이웃하는 아이들을 뭐로 묶고 하나로 묶고 나서 배열을 진행합니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이웃하지 않는 애 문제 패턴은 빈 의자. 맨날 의자 빼서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케이스고 색칠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친구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데 순환 색칠하기랑 비순환 색칠하기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환 색칠하기가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분할해 나갔어야 되는 이유인데 순환 색칠하기를 알게 되는 순간 케이스를 분할하지 않고 풀죠.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언제 가르쳐 줬었냐면 너희한테 조기개항은 첫날에 가르쳐 버렸어요. 첫 수업 1교시 때. 그래서 4명이 종강했죠. 내가 조기개항 첫날 첫 수업에서 뭘 가르쳤냐면 교란순열과 순환 색칠하기와 중복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카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슬펐어요. 근데 우리는 내신에 이거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다 같이 갈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더 이상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체화해 나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기경한테 일부러 까놨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조기경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좀 역치가 낮아졌을까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쫄았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을 겁니다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신 때 들어갔을 때 1학년 친구들한테서 물어보는 과정이 얘들아 경우의 수를 잘해야지 너희가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단다. 그러니까 문과 병신 세대, 문과 세대잖아. 그치? 너희 다 전부 다 같이 에블바리 문과잖아. 다 같이 확통밖에 못 보잖아 수능에서. 너희 선택 못 한다. 갑자기 나 미적 보겠다고 지랄하면 안 돼. 너희 공통 과목이야 다. 몰랐니? 너 표정이 몰랐는데. 어? 알고 있었어? 구라치지 마. 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는 눈빛인데. 얘들아 너희 다 확통 보셔야 돼. 싹 다 확통 보셔야 돼서 확통의 통계 추가 자료가 들어왔어요. 뒤쪽에 쌤 때 있었던 거. P-hat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통의 범위를 좀 더 늘려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의고사에서 기존 연도에서는 옛날에 확통은 무조건 2, 3학년 과정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경우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 3학년 과정이었기 때문에 옛날 모의고사들이 다 뭐 고2 문과, 뭐 고3 문과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3 과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희 지역에서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도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 확률 꽤 나옵니다. 확률 걸 1학년 교육과정으로 풀어서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배우는 어떠한 중복조합이라는 친구도 확률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그건 사실 콤비네이션의 연속적인 합이거든요. 그 콤비네이션의 연속적인 합을 그냥 구하라고 문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콤비네이션 열 몇 개 깔아놓고 다 더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 네, 중복조합이라면 그냥 계산 한 번으로 찾아 나갈 수 있어서 조금의 선행을 해 놓으신 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만 아마도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너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시면 바로 경우의 수 치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때 무너지지 않게 지금 문항들 풀어나가는 거 오늘은 너무 선행 쪽에 맞추지 않고 정말 기본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잘 맞춰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원고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문항이고요. 서원고랑 상연고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의 풀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냐? 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1에서부터 6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간대요. 그럼 조건을 읽어봐야겠죠. 조건에서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삼각형에 있는 적혀있는 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 그러면 생각해봐. 나는 케이스 분할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이 중요해 보여? 사각형이 중요해 보여? 누가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여? 삼각형이 좀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니? 나보다 다 아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지하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겠지. 내가 다음같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아버리게 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삼각형 안에 뭐 몇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작이 3부터 들어올 수 있거든. 내가 얘한테 3을 넣어주시게 된다면 나는 밑에 있는 친구한테 2 또는 1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될 거야? 2가지가 될 거야. 근데 2나 1 둘 중에 하나를 써버리게 된다면 얘는 앞에 걸 그대로 쓸 수가 없기에 몇 가지로 될 거고 한 가지로 바뀌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썼다 그러면 얘는 1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니. 마찬가지로 내가 1을 썼다면 얘한테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2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같이 나는 2 곱하기 1 곱하기 1로서 인지해 나갈 거라고. 그럼 이걸 이제 몇 번 하자라는 거야? 4번을 진행하자라는 거야. 이번에는 삼각형에다 몇을 넣어볼까? 삼각형에다 4를 넣어보자고. 내가 삼각형에다 4를 넣어버리는 순간 내가 밑에 있는 사각형에는 숫자 몇을 쓸 수 있니? 1, 2, 3을 사용해 나갈 수가 있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사각형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보다 작은 숫자만 쓸 수 있대. 그럼 내가 4보다 작은 숫자를 써야 되니까 1, 2, 3만을 사용해야 되거든. 그치? 몇 가지라는 거야? 시작할 때 3가지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색칠하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맞니? 그러면 앞에 색을 못 쓰니까 뒤에는 몇 가지? 2가지로 바뀌게 될 거고 또다시 뒤에 몇 가지? 2가지로 다음같이 바뀌어주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몇이 나와주게 될 거다? 2 곱하기 2가 나와주게 되겠지. 그러면 5에 대해서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빠르게 가자. 4개를 쓸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갈 수도 있고 6을 쓸 수도 있으니까 다음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4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 4개에 대해서 전부 이제 뭐 해주시면 된다? 더 해주시면 문제가 끝날 거라는 거지. 근데 정말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냐라는 거야.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가장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해.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풀 수만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여러 개의 과정들이 모두 보여야 돼. 왜? 그래야지 시험장 안에서 대처를 할 수 있어. 이게 좀 더 깔끔한데? 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게 기준을 사용해서 내가 경우의 수처럼 효율적으로 센다라는 기준이야. 내가 하나하나씩 세워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다른 방식은 뭘까? 한 가지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는 건 어? 빼기? 사용된 숫자의 종류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기준 뭐냐면 사용한 숫자의 개수입니다. 사용한 숫자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내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첫 번째로 얘는 무조건 다른 숫자를 사용해야만 하지 하나를 디폴트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써요. 그럼 내가 다시 흰색을 쓸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누굴 쓸 수 있어? 연두색을 쓸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서로 다른 숫자 몇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세 가지로 이 친구를 모두 표현해 나갈 수 있거든. 맞니? 그럼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몇 개를 쓰겠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네 개를 사용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굉장히 쉬운 표현이 되냐면 이제 얘는 콤비네이션을 쓰자라는 거야. 내가 숫자 어떻게 세 개 쓸지 아니 모르니? 모르거든. 그치? 숫자 어떠한 세 개 쓸지 모르니까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아주시면 돼요. 3개를 우선 뽑으세요. 콤비네이션 값 구할 줄 아니? 너희 콤비네이션 중학교 때 배우잖아. 기억나요? 혹시 콤비네이션? 얘들아 콤비네이션은 6으로부터 3개 퍼뮤테이션은 똑같아 위에가. 그러고 나서 밑에 1로부터 3개.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나눈 i라고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앞에서 3개 뒤에서 3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우선 연산부터 좀 친해지자. 얘들아 이건 기본 개념이잖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게 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 3개를 무작위로 한 번만 뽑아보자.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아주시면 내가 6, 4, 3 이렇게 뽑았다고 보자. 숫자를 6, 4, 3으로 뽑으면 제일 큰 놈을 누굴 주면 돼? 무조건 삼각형이 주면 돼. 제일 큰 값을 무조건 삼각형이 줘버리게 된다면 6을 나는 밑에를 이제 뭐로 만들 수 있어? 4, 3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4, 3, 4던가 3, 4, 3이던가 몇 가지? 2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놈은 알아서 위로 들어갈 거고 2가지를 곱해 주시면 다른 친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숫자를 6개 중에 3개를 뽑자며 6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다음과 같이 6, 4, 3을 뽑아. 그러면 제일 큰 놈을 삼각형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삼각형보다 다 작은 데만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럼 나는 이제 밑에를 누구만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3, 4만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3, 4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니? 지금 머릿속을 확장하는 거니까 조금만 도전해봐.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 없어. 정신 차려. 알겠지? 너의 경우의 수는 한 번 놓친 순간 끝나. 저게 뭔 개소리야. 왜 갑자기 곱셈이 생겼어?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만 보자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숫자 몇 개를 뽑자? 4개를 뽑자. 6개 중에 4개를 뽑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누구랑 계산 결과가 같아? 6시2란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둘이 더해서 앞에 값을 만들 수 있으면 같은 계산 결과예요. 됐니?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뽑아요. 그럼 제일 큰 값을 누구한테 줘? 위에다 주지. 그리고 밑에 애들을 3개를 뭐 해주시면 돼? 그냥 배열해 주시면 되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얘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시게 된다면 문제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합으로 찾아나갈 수 있어. 알겠니? 지금 나는 분명히 좀 하등생물처럼 4가지의 케이스를 분할해서 풀었지만 조금의 뇌를 써보니까 고등생물처럼
풀 수가 있는데 너희가 고등학생이래 이제. 된 거야.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쌤이 왜 이렇게 풀이를 갑자기 비틀었을까 얘를? 무슨 표현 때문에 그럴까? 크기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아이에 대해서 삼각형에다 제일 큰 수라는 걸 넣어. 삼각형에다 제일 큰 수를 넣겠다라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뭐냐면 뽑기만 하면 내가 숫자를 알아서 뽑기만 하면 쟤한테 들어갈 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고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뽑든 10개를 못 뽑지만 내가 뭐 3개를 뽑든 4개를 뽑든 간에 거기서 뽑아 놓은 애들 중에 제일 어떠한 아이를 가장 큰 아이를 무조건 누구한테 줘야 돼? 삼각형에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대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뽑기를 사용하는 게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조금 바꿔가면서 풀어도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둘 중에 하나의 풀이를 가져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치? 내가 너희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권유하는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외워. 두 개 다 쓸 줄 알아야 돼. 만약에 해석이 아직 안 돼, 잘 모르겠어 얘들아. 경우의 수는 무조건 찝찝함을 달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와서 질문하렴. 너희 목요일 오전이나 화요일 오전에도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조교쌤들이 와 계십니다. 와서 질문해도 괜찮거든. 2학년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있겠지만 괜찮아. 그냥 가서 질문해. 알겠니? 오전 클리닉도 열리고 있으니 편하게 와서 질문하시라고. 부탁하자. 제발 숙제 좀 바로 하자. 수업 당일이나 수업 전날에 하지 말고 우리 수업하고 바로 다음날이나 그날 밤에 가서 조금 늦게 자면 안 될까? 너희 키 안 큰다니까 이제. 끝났어. 옆으로만 클 거야. 응? 나 이거 중1 때 키. 나도 이렇게 개같이 멈출 줄 몰랐어. 난 내가 195 찍을 줄 알았어. 야, 나 중1 때 158에서 177로 커요. 19cm가. 1년 동안. 그래서 엄마가 약간 물 주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야, 그때마다 밤에 막 무릎이 존나 아파서 엄마 무릎이 끊어진 것 같은데 너 키 크나 보다 막 이랬는데 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2학년 딱 올라오니까 멈췄어요. 너희 안 큰다니까? 지금 봐봐 옆으로만 크고 있잖아. 웃어요? 정신 차리시고 경우의 수는 바로바로 합시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졌나? 그림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조금 누구야? 누가 넓혀놨어 그림? 다 같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조금 쓰레기 같은데 왜냐면 너무 쉬워요. 문제 조건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되는데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색, 네 가지의 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칠하고 싶대요. 자 근데 6개의 정사각형에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인데 1과 6에는 뭐를 칠해야 돼? 같은 색을 칠해야 돼. 근데 인접해 있는 건 다른 색을 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죠. 아 이거 사각형이 커져서 색칠하기 힘들잖아. 자 어쨌든 내가 1이나 6에다가 색칠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등장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연두색으로 다음과 같이 색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가 넷 중에 한 가지를 쓸 거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라는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라는 거야? 세 가지의 색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한테서 사용된 색을 제외한 세 가지의 색을 쓰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얘로 가는 거야. 얘 입장에서 보자. 이 친구랑 색이 같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색칠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색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 옆이 만약에 같은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 그럼 나한테 영향을 주는 색깔은 사실상 몇 가지야? 한 가지거든. 근데 둘이 무조건 다른 색이야. 그럼 몇 가지를 못 칠해? 두 개를 못 쓰게 돼. 그런데 얘랑 얘랑 같은 색일 수 있었니? 없었잖아. 그럼 얘랑 얘랑도 무슨 색이라는 거야? 다른 색이라는 거야. 왜? 둘이 같거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이제 몇 가지 색만 쓸 수 있어? 두 가지의 색만 쓸 수 있다는 거지. 왜? 이 친구가 색이 다르다니까? 무조건? 납득이 안 돼요? 둘이 같은 색이야. 둘이 같은 색인데 얘는 다른 색이야. 그럼 얘랑 같은 색이야? 병신이야? 안 된다고 이게. 다른 색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얘도 그러면 얘랑 같은 색이야.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둘이 같은 색이야? 같은 색이라고? 다른 색이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도 두 가지겠지. 어? 많이? 근데 이제 한번 보자. 얘랑 같은 색이야? 겠냐고. 얘랑 다른 색인데. 다른 색. 다른 색. 그럼 얘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럼 너네 이거 다 곱하면 몇이야? 너 이 더하기까지밖에 못해? 곱하기 힘들어? 몇이야? 3 둘 곱하면 몇이야? 24 곱하기 몇 해줘야 돼? 4 시작할 때 있었으니까 곱해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바로 얘가 나와버렸어. 그쵸. 조기 개강반 친구들은 하고 있죠. 우선 수학 경시대란 말부터 좀 짜증이 나요. 나가본 적도 없는데 씨발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학 경시대 나가봤다. 초등학교 때도 괜찮아. 수학 경시대 나가봤어요? KMC K 뭐 아직도 그건가? 그거 말고 또 있니? KMA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도 둘 다 나갔던 출신이라. 나 KMC는 전국 1등 해봤고 KM5는 3등 해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미국으로 유배 보냈어요. 이유는 간단했는데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되게 위험한 중학교로 갔고 거기에서 너무 잘 적응을 해버림. 뭐 이러면서 그래도 나 사립초등학교 나왔거든. 사립초등학교 나와서 그때까지는 어머니 울타리 안에서 제가 이쁜 아들로 잘 자라다가 그 울타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아들이 되어버려서 내가 그때서부터 인생에 진짜 재밌는 맛을 느껴버려. 학원을 안 가도 되는 거였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학원을 아무도 안 다녀. 너 무슨 학원 다니냐? 그러면 다니는 학원들이 보통 킥복싱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막 했는데 친구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되게 충격 먹었었어. 쌤 방 안에 다 약간 정석만 꽂혀져 있으니까 너 저거 풀어? 그래서 지금은 안 풀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안 풀어? 그래서 저거 끝났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쌤은 초 6대 미적분 2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담컨대 내 초 5가 지금 너희보다 수학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 보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PC방을 가도 뭐라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게 돼요. 열심히. 근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세상이 이랬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갑자기 다음날 이제 보냅니다. 가라. 그래서 딱 미국에 도착했더니 시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쌤이 이러면 안 되긴 했지만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미국 경찰한테. 그때 영어를 되게 잘할 때였거든. 미국에 산지 한 이미 2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였는데 뭔가 말이 안 통하면 보내줄 것 같은 거야. 무단횡단 정도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다 기억이 나는데 맨 처음에 왜 무단횡단 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순간 존나 당황한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Where is your hous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천천히 말한다. 그래서 영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그치? 너희가 갑자기 미국인한테 가가지고 어디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걸 알아듣진 않잖아. 막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으냐? 홈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막 이러고 가거든. 뭐 그랬으면 안 되긴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싫어서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잘 보면 16년도 고3 30번이거든. 고3 문항 중에서 가장 난이도를 올렸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 패턴에서 보게 된다면 최고 난이도 문제 패턴이니까 잘 보자.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 다음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는 거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이제 인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같은 모형이라면 내가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좌우 대칭이라면 한 놈만 구하고 곱하기 몇을 할 수 있어? 곱하기 2를 할 수 있잖아. 위아래 대칭이어도 곱하기 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로서 한 놈만 구하고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표현이 뭐냐면 상하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하 좌우 대칭을 다 만들 수 있으니 곱하기 4로 가자 라는 아이디어다. 근데 특히나 이러한 식의 도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도 그럼 도형적으로 접근할게. 대칭성이 있을 거야 라고 추론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 친구의 표현 자체는 대칭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문항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라. 많이 어렵다. 내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케이스 분할을 해 나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친구끼리는 서로 이웃할 수 없고요. 그치? 상하 좌우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왼쪽 첫 번째 줄에 A를 주고 시작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안 만들 거예요. 맞니?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럼 여기에 A가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모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그 대칭성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 A의 모형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모형이 똑같은지를 보세요. 알겠니? 그럼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예를 들어서는 이 모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얘 하나만 세면 얘도 개수가 어떨 거라는 거야?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가 이 얘를 기점으로 위아래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얘를 기점으로 위아래를 뒤집어 버리게 된다면 A가 여기 들어오겠죠. 이런 식의 모형도 사실은 얘랑 어땠다는 거지. 가짓수가 똑같았다고. 왜? 남아있는 모형이 따당 기역 따당 니은 이거 같은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사실 얘 하나 가지고 4개의 모형을 만들 수 있어. 알겠니? 그 4개의 모형이 모두 캐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모형은 뭐지? 남아있는 모형이 달라지려면 얘를 얘한테 준 다음에 얘를 안 쓰면 되겠지. 안 쓰시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뻑큐라는 친구랑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줘요. 되니 다음과 같이 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친구. 얘랑 얘랑 대칭형 모형이야? 절대 아니야. 왜? 얘 테트리스야. 남아있는 모형이. 얘는 뭐야? 뻑큐 모형이지. 둘이 다른 모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내가 다음 같이 몇 가지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3가지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3가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몇 가지의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12개의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내가 라스트를 가주시게 된다면 곱하기 4를 할 거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면서 가되 이제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고. 내가 B라는 인간도 몇 명 넣어야 돼? 3명 넣어야 되고 C라는 인간도 몇 명 넣어야 돼? 2명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C부터 넣어보자. 나머지 차례 B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C를 넣어 볼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모형 AAA가 다음같이 들어와 있는 이 모형에다가 내가 C를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C를 한번 넣어볼까요? C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왜? B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 B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C를 얘한테 줘야 돼. 얘한테 안 주면 삐삐가 붙어버려. 이해되니? 이 모형도 있고 또는 누구야? 이렇게 CC가 들어와도 되지. 맞아? B도 남아있는 친구들도 절대 이웃해서는 안 돼요. B도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이래서 어려운 거야. 제약이 너무 많아. A 입장에서도 B 입장에서도 C 입장에서도. 계속 제약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서 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항을 사실 교재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낙세고에서 바로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낙생고 문제를 홍천고는 참고하는 순간 홍천고가 쓰면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점점 써 나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를 몰라 이 새끼가.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연습해 보는 건데, 얘들아 경우의 수는 정말 하드한 케이스 분할까지 해봐야 늘어. 그 끝까지 집중하면서 가는 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C를 넣고 싶은데 C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우선 얘 누가 봐도 줘야 될 것 같지 않니? 얘 주시고 다음과 같이 주시고 더 다른 방식이 있어요? 빨아 빨아 안돼 안돼 그치? 여기 붙어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있어. 얘를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셋 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 다음으로 이 친구 테트리스. C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C 가능하겠지.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C 얘가 가능하겠지. 되셨어. 다음 같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추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내가요 지금 이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그냥 가서 책상에다가 A, B, C라는 친구들 이제 스티커만 붙여 놓은 거예요. 스티커만 붙여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는 A반 친구들만 앉을 거고요, 여기에는 B반 친구들만, 여기에는 C반 친구들만 앉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키순이라는 거예요.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앞에 앉아야 될 거고, 그치? 키가 제일 큰 애가 뒤에 앉자, 이런 식의 순서가 이미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 추론은 어떻게 하는 거면 똑바로 들어야 된다.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잘 보면 A는 무조건 한 줄에 2명, 나머지 줄에 1명. B도 무조건 한 줄에 몇 명? 2명, 나머지 줄에 1명. 이게 지금 바뀌는 새끼가 있니? 다 이렇거든. 응? 생각해봐. 내가 A라는 친구를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같은 라인에 존재하면 번호 순대로 앉는데요. 이 얘기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작은 새끼가 무조건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내가 1, 2, 3이라는 인간이 존재하는데 내가 얘한테 1을 넣었을 때 2, 3이 알아서 결정이 될 거고, 얘한테 2를 넣으면 1, 3이 알아서 결정이 되고, 내가 얘한테 3을 넣으면 1, 2가 알아서 결정이 될 거란다. 즉 A의 자리를 배치하는 건 몇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3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건 B의 입장도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B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를 배열하는 게 3 곱하기 3일 텐데, 다음과 같이 C가 떨어져 있으면 얘가 1이 2 이렇게 들어올지 2, 1이 들어올지 아니 모르니? 몰라. 이제 키순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같은 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나와주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작은 C가 앞으로 올게요. 되니?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으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 C가 다 다르게 들어와 있는 몇 개에 대해서는 5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0의 계산 결과가 나오고 저기서 9가지가 만들어지니 나는 총 99가지를 만들 수 있으며 상하 좌우 대칭이 가능하다. 4를 곱해 주시게 된다면 396으로 정답이 나와주게 됩니다. 알겠니? 추론이 얘들아 굉장히 무서운 문항이고, 너희가 충분히 잊혀져 갈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서 좀 더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도형적으로 문제가 나와주게 된다면 지금처럼 미친 난이도가 된다. 잘못하면. 근데 그나마 그걸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애들아 우리 그나마 케이스를 몇 개로 줄인 거야? 3개로 줄인 거야. 원래 12케이스라고. 그 12케이스 안에서도 다시 케이스 분할이 일어나잖아. 그치? 3케이스로 안 줄였으면 됐어. 응? 이게 중요한 거야. 대칭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둘 중에 하나만을 찾아 나간다. 마지막에 곱셈으로 표현해 나가자라는 문제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수업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풀어 나가시길 바래요.
얘를 쓰고 싶어요. 자, 봅시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리 먼저 결정해라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얘들아, 내가 삼각형 똑같은 모형 4개짜리랑 똑같이 삼각형 이제 2개짜리 다른 애들, 그치? 이렇게랑 사각형 하나를 쓰거든. 그럼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다른 도형이 하나 있잖아. 누구? 사각형 하나 있지. 그럼 내가 4개 중에 하나의 사각형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4개 중에 하나의 사각형에 넣는 건 몇 가지일까요? 4가지일 겁니다. 넷 중에 하나에 아무나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 다이아몬드가. 너가 다이아몬드 누구한테 쓸래라는 얘기잖아. 넷 중에 하나한테 쓸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4가지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가 직각삼각형 2개를 지금 정사각형에 넣는 상황이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근데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정사각형에 넣는 방법이 몇 가지라는 거야? 2가지라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자리의 모양을 먼저 결정해 줘야 돼. 나 얘랑 얘 중에 누구 쓸까 이거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나 몇 개의 사각형에다가 남아있는 3개의 사각형에다가 자리부터 먼저 결정해 볼까? 자리 결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당 몇 가지씩이라는 거야? 2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나 자리를 결정했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잘 들어. 내가 이 모형 똑같은 애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다른 아이는 몇 개 있어? 각각 하나씩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맞니? 그럼 너희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별표 하나 넣자. 별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예요? 별표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자리 몇 개 있어? 6자리 있지 않아? 6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니까 몇 가지? 6가지. 나 별표 넣을게. 되니? 다음으로 이 동그라미 넣자. 동그라미 이제 남아있는 자리 중에 몇 개 중에 5개 자리 중에 동그라미 들어갈게. 끝났다라는 거야. 나머지 자리에 전부 알아서 들어갈게. 같은 아이가 있다면 걔는 최대한 뒤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중복수열을 배우면 그냥 바로 나눗셈을 진행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중복수열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자. 무슨 얘기냐면, 중복순열에서는 중복순열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같은 아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친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2가지가 있는데 파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얘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전부 다 다르죠? 나 이 6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6팩토리얼 아니야? 6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사실 얘네 3개가 같았어 라고 인지가 된다면 1, 2, 3을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다라는 거였잖아. 그럼 너희가 1, 2, 3을 자리를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였지? 3팩토리얼이지. 그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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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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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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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개 있니? 총 8개가 있지. 8개를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일 거다? 8팩토리얼일 건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팩토리얼일 거야.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팩토리얼일 거야.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팩토리얼 있어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은 거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총 6개를 배열할 거야. 몇 팩토리얼이야? 6팩토리얼이야. 그런데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4팩토리얼 나누라고. 끝난다고. 그게 6 곱하기 5랑 똑같았던 말이었던 거지. 알겠니? 근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표현임을 인지할 수 있었거든.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죠.